우리가 중학교 때 삼각비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걸 함수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삼각함수겠죠. 그러면 삼각비라는 것이 가지고 있던 특성을 우리가 조금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삼각비라는 것은 90도가 있는 직각 삼각형에서 한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있는 일을 얘기합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야기하죠. 이때 이거를 말 그대로 좀 확장시키려고 해요. 확장. 그래서 먼저 각이라는 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각. 각이라는 것도 좀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x축의 양의 방향에서부터 어떤 선이 있고 그 선까지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벌어진 정도는 이쪽으로 볼 수도 있고 이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을 해요. 반시계 방향. 이걸 우리가 기본적인 방향, 즉 양의 방향이라고 이해합니다. 자, 이때 이 선에 그래서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동경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동경. 그래서 x축에서부터 이 동경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각이라고 표현할 때, 그래서 이 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90도까지가 1사분면, 180도까지가 2사분면, 270도까지가 3사분면, 360도까지가 4사분면, 다시 450도까지가 1사분면, 이런 식으로 계속 빙글빙글 도는 형태가 나오겠죠.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이 각이 빙글빙글, 그러니까 계속 사분면을 돌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각을 이야기했을 때 방금 말했다시피 얘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여기각도 의미하는지 또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온 건지를 이것들이 다 중복으로 표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하나의 동경이 있을 때 이 동경에 대해서 일반적인 각을 한 번에 아울러서 표현하자라는 표현으로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경의 일반각. 동경의 일반각은 한 동경이 있을 때 그 동경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를 뭉뚱그려 설명하는 것이고, 뭉뚱그려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이때 알파라는 애가 0과 360도 사이에 있는 특정한 값을 이야기합니다. 이 n은 정수인데 어떤 정수를 하나를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n을 쓰라는 거예요. n을. 그래서 하나의 동경이 있을 때 그냥 걔를 예를 들어서 벌어진 정도가 60도라고 하는 동경이 있을 때 얘를 60도라고도 쓸 수 있지만 마이너스 300도라고, 반시계 방향이 정방향이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은, 즉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00도 또는 이제 420도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야 되잖아.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와 같이 쓴다는 게 일반각이라는 개념입니다. 일반각이라는 개념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때 이 기준이 되는 선한테 이제 이름을 붙이자 해서 시초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각을, 어떤 한 동경에 대한 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더불어서 각을 확장했죠. 무슨 말이냐? 이제 더 이상 각도는 플러스에만 국한하지 않아요. 마이너스도 존재한다. 마이너스라는 것을 우리가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반대 방향은 C 방향이라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각을 확장한 거에 이어서 변형을 좀 하려고 해요. 왜냐면 함수라는 것은 이제 실수를 대입해야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쓰던 사인 60도, 코사인 45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60분법이죠. 즉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도를 안 쓰면 틀렸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단위이기 때문에 저것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걸 우리가 이름하여 60분법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직각을 90등분한 것을 1도로 정의하는 것. 이게 60분법이에요. 3바퀴가 360도인 거죠. 직각을 90등분한 것을 1도로 정의합니다. 이게 60분법이다. 얘를 변환할 거예요. 실수로 변환할 겁니다. 실수, 숫자로. 그래서 어떻게 실수로 각도에 대한 것을 변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이거 비율로 생각을 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한 호가 있을 때 이 각도와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하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이 커짐에 따라 호의 길이가 당연히 길어지겠죠. 그 호의 길이가 어느 순간 얘랑 똑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지. 그렇죠? 그때 여기 벌어진 정도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합니다. 1라디안이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이 라디안은 뭐냐? R과 얘랑 똑같을 때 1라디안을 정의했다는 말이에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를 각으로 이제 정의했다는 거예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 관계. 그걸 각. 라디안이라는 각으로 정의한 겁니다. 라디안. 근데 그럼 이거를 라디안이라고 정의했는데 괄호를 쓴 이유는 간단해요. 이거 생략해도 됩니다. 1이라고만 쓰면 이건 1라디안을 의미해요. 1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절대. 도는 반드시 그래서 단위를 붙여야 돼요.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도에는 반드시 60분법에는 반드시 동그라미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지름의 길이가 1인데 여기 길이가 1이다. 여기 길이가 2다. 1이라고 했네요. 1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1라디안인 거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데 여기 길이가 2다. 여기는 2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은 우리가 원의 둘레의 길이가 원주가 2파이 r이니까 2파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 바퀴를 2파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호와 반지름 간의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정했다 해서 이걸 호도법이라고 표현하고요. 60분법의 360도와 호도법의 2파이 라디안. 라디안은 생략 가능해요. 라디안을 같다고 취급합니다. 그럼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고요. 우리가 쓰는 특수각들이 누구누가 있죠? 90도, 60도, 45도, 30도, 0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90도는 180도 나누기 2니까 2분의 파이. 60도는 180도 나누기 3이니까 3분의 파이. 45도는 180도 나누기 4니까 4분의 파이. 30도는 180도 나누기 6이니까 6분의 파이. 얘는 0. 라디안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수각을 우리가 라디안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라디안으로 표현하니까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원래 호의 길이가 호의 길이 나누기 반지름이 각도랬잖아요. 각, 세타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호의 길이가 어떤 부채꼴이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세타라고 하면 이 호의 길이를 r 세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중학교 때 이 부채꼴의 넓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도 했어요.
2분의 1, R, L. 이 L은 호의 길이죠. 근데 여기서 호의 길이 L을 R 세타라고 정의했단 말이죠. 그래서 2분의 R 제곱 세타라는 것을 원의 넓이, 즉 반지름과 중심각 있으면 넓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360분의 중심각 이런 거 안 쓰고요. 그냥 중심각 세타만 쓰면은 그걸로 넓이와 호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삼각 함수를 위한 단계예요. 일단 오늘은 요거 정도까지 할 생각입니다. 여기 정도까지만 할 생각이에요. 양이 좀 적은데 너무 적나? 네, 여기까지만 나가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569번부터 볼게요. X축의 양의 방향을 C초선으로 하고요. 131도를 나타내는 동경 OP, 131도. 얘를 131도. 음의 방향,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705도만큼 회전했대요. 131도하고 음의 방향으로 705도만큼 가고 다시 240도만큼 회전했답니다. 그러면 371을 빼면 얘가 되는데 우리가 얘를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33도는 334도는 이 마이너스 360도가 여기 이만큼이 마이너스 360도잖아. 그거보다 살짝 전에 있는 동경이니까 얼마? 제1사분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요. 이어서 572번. 세타가 제1사분면 각이다 라고 했어요. 1사분면 각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부분인데 1사분면 각이라는 건 이 둘 사이에 있는 걸 1사분면이라고 표현합니다. 0도랑 90도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일반각 기준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각 기준으로 둘 다 일반각이죠. 뭔 말이냐면 1사분면에 있다라고 하는 동경이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진 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돌고 와서 1사분면이 된 애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니 그냥 360도 곱하기 n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사이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 2분의 세타라는 각은 180도 곱하기 n과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45도 사이인데 이때 n이 정수라 했죠. 그래서 n에다가 0을 대입하면 0과 45도 사이에 있는 동경이며 여기 있다는 거죠. n이 1이면 180도와 225도 사이에 있다는 거고 그럼 여기가 180도 여기죠. 225도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의미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n이 2면 360도와
360도 더하기 45도 사이의 각이므로 다시 여기를 색칠하게 되니 우리가 이 두 개에 대해서만 다루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일반각을 이용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575도 575번 이게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라디안을 그 60분법으로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죠. 문제에서 나와 있는 동경을 4분면을 따져달라는데 4분면을 따지려면 일반각 형태로 표현해주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1120도라는 것도 마이너스 1440도 더하기 320도를 쓴다면 얘가 제 4사분면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쓸모없는 거죠. 마이너스 790도도 마이너스 1080도 더하기 290도랑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 4사분면을 이야기해요. (693도는) 360도 더하기 333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 4사분면을 마이너스 3분의 25파이는 360도가 2파이라서 60도는 6분의 2파이, 즉 나누기 6 하는 거죠.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즉 얘는 마이너스 25 곱하기 60도 얘라는 거예요. 1500도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1800도 더하기 300도 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 4사분면이고요. 마지막으로 4분의 13파이는 나누기 8을 하면 45도가 4분의 파이가 됩니다. 나누기 8 한 거죠. 얘는 45도 곱하기 13이므로 450, 125, 575도. 그러면 360도 더하기 215도. 215도는 제 3사분면이에요. 그래서 얘가 혼자 다른 사분면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동경의 위치 관계란 이런 이야기예요. 동경이 두 개가 있다고 할 때 그 위치 관계를 알려주면 그들 간에 각에 대한 힌트가,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두 동경이 있다고 합시다. 한 동경은 알파고요. 한 동경은 베타라고 하죠. 근데 그 그려진 결과가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떠한 관계식이 나오냐? 간단해요. 한 바퀴, 몇 바퀴 차이 난 거잖아요. 그럼 둘의 차가 몇 바퀴인가 차이 난다. 또는 2파이가 360도랬죠? 그래서 2n파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경이 반대편에 위치한다고 말을 해요. 직선상 반대편, 이렇게 할까요? 직선의 반대편. 직선상
좀 더 좋은 표현으로 원점 대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동경과 다른 동경이 이렇게 원점 대칭인 경우죠. 얘는 의미하는 게 뭐냐? 둘이 반바퀴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18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쓰거나 파이 더하기 2n 파이 이렇게 작성합니다. 세 번째, 동경이 이제 대칭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동경이 Y축 대칭이라면, 즉 하나의 동경이 여기 있는데 다른 동경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하얀색과 파란색을 채우면 반바퀴가 되기 때문에 베타 더하기 알파가 18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하거나, 또는 파이 더하기 2n 파이 이렇게 합니다. 저 왼쪽 거에 있는 것과 차이점이 더한 게 반바퀴 파이가 된다라는 점이죠. 네 번째, 동경이 X축 대칭한다면 여기가 알파고 이렇게 베타가 있다면 이 알파라는 각도를 이렇게 딱 옮겼을 때 한 바퀴가 채워지죠. 그래서 둘의 합이 360도 곱하기 n 또는 2n 파이 이렇게 작성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다 쓰죠. 동경이 Y는 X 대칭인 경우도 있는데, 정말 Y는 X를 기준으로 한 동경이 있고 다른 동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둘의 합이 2분의 파이, 즉 90도가 된다는 거죠. 물론 2n 파이 또는 9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579번.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해 대칭이래요. 7세타 여기죠? 원점 대칭이니까. 뭘 했어요? 원점 대칭이면 둘을 뺀 게 파이 더하기 2n 파이고요. 라디안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그럼 세타는 6분의 2n 더하기 1 파이가 됩니다. 이때 세타가 0과 2파이 사이라 했으므로 6분의 12파이죠. 내가 찾는 이 세타는 여기 n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6분의 파이, 6분의 3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9파이, 6분의 11파이 얘네들이 있으면 그걸 다 더하면 2파이, 4파이, 6파이 6파이가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n이 정수라는 거에 착안해서 범위에 맞는 애들을 하나씩 대입해서 찾아준다는 개념이에요. 뭐야, 하나 더 있었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비슷한 주제니까 그냥 하면 될 거예요. 주제는 거의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583번 이어서 볼게요. (583번은) 세타와 4세타가 y는 x대칭이랬죠. 세타와 4세타가 y는 x대칭이다. 둘을 더하면 2분의 파이 더하기 2n 파이가 된다라고 했고요. 세타는 10분의 4n 더하기 1 파이 이렇게 써집니다. 내가 원하는 세타는 0과 2파이 10분의 20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n은 10분의 파이, 10분의 5파이, 10분의 9파이, 10분의 13파이, 10분의 17파이 그래서 5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60분법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180도에 대해서 파이고요. 나누기 2 한 거니까 2분의 파이, 나누기 3 한 거니까 3분의 파이, 나누기 4 한 거니까 4분의 파이, 나누기 6 한 거니까 6분의 파이와 0 이렇게 됩니다. 이때 여기가 R이고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 후의 길이 L은 R 세타고요. 넓이는 2분의 1 RL이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댔죠? 그것 또는 R제곱 세타라고 이용해서 넓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589번 부터 볼게요. 부채꼴이 있고요. 16이랍니다. 호 BC의 길이가 6파이래요. 반지름이 4인데 호의 길이가 6파이가 된다는 건 여기가 반지름 8 아니야? 그럼 여기가 4분의 3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 곱해서 얘가 돼야 되잖아요. 이때 여기 수선의 발까지의 넓이 여기 구해달라는 건데 4분의 3파이라는 것은 여기가 4분의 파이 왜냐면 둘 더해서 180도 파이가 돼야 되니까 4분의 파이는 45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 넓이를 구해달래요. 그럼 쟤는 저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주면 되는 것이고 부채꼴은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되면 삼각형은 45도 1대1 대 루트 2죠.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8이기 때문에 4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 루트 2의 제곱 이게 됩니다. 계산하면 8파이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자, 이어서 592번 보겠습니다. 원뿔이 존재요. 전개도를 펼치면 이렇게 부채꼴과 원이 존재하겠습니다. 반지름, 여기를 L이라고 하고 여기를 R이라고 하죠. 여기가 L이고 여기가 R이죠. 여기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 됩니다. 이때 옆넓이, 이 부채꼴의 넓이는 아까 말했다시피 2분의 1 반지름과 코의 길이, 그러면 L 곱하기 2파이 R, 파이 R L이 돼요. 근데 그게 밑넓이 얼마예요?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걔랑 얘랑 루트 2배랍니다. 루트 2. 즉 파이 R 제곱에 루트 2는 파이 R L이고요. 그럼 파이 지우고 R 지우면 루트 2 R이 L이랍니다. 이때 ABO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ABO. 여기죠. ABO. 얘가 루트 2 R이래요.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R이고 루트 2 R이래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O도 R이 되고 ABO 여기는 45도 또는 4분의 파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60분법이 여러분 편한 건 아는데 라디안이랑 섞어서 쓸 거고 웬만하면 라디안 위주로 진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59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가 9인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부채꼴이 이렇게 생겼대요. RL, R. 그럼 RL은 2분의 1 RL이 구운 거니까 RL은 18입니다. 내가 원하는 둘레의 길이는 2R 더하기 L이죠. 근데 이걸 최소를 구해달래요. 곱이 제시됐는데 합의 최소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생각해 주고요. RL은 18이라 했기 때문에 2루트 36이 되어서 12가 됩니다. 그래서 둘레의 최소는 12. 이렇게 또다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좀 많이 나가겠습니다. 미리 선언하죠.